안녕하세요. 달달 하나쌤입니다. 네, 오늘은 기본간호에서 무균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균술에는 내과적인 무균술과 외과적인 무균술이 있다. 그리고 내과적인 무균술의 개념은 무엇이냐? 병원성 세균의 균의 수를 감소시키거나 아니면 전파를 방지하는 걸 우리가 내과적인 무균술이라고 한다. 네, 균의 수를 감소시키거나 전파를 방지하는 거. 거기에 해당되는 게 격리법과 역격리법이 있습니다. 네, 격리법에는 예를 들면 결핵 환자의 균이 전파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격리를 하게 되고요. 역격리법은 보호격리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백혈병 환자를 보호격리를 하게 되는 이유는 백혈병은 비정상적인 백혈구의 수치가 높은 건데요. 백혈구는 우리 몸에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포식작용을 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백혈구가, 정상적인 백혈구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백혈병에 걸리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격리하는 걸 이제 보호격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주변의 환경이 균의 수를 좀 감소시켜줘서 다른 균에 의해서 어떤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보호적으로 격리를 해야 되는 질병인 거죠. 이런 경우가 우리가 내과적인 무균술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외과적인 무균술은 모든 비병원성 병원성균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를 외과적인 무균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멸균적인 것이, 멸균 상태가 잘 유지되는 거, 이것이 외과적인 무균술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멸균적인 것은 오직 멸균적인 것만 접촉을 했을 때 멸균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멸균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시야를 벗어나거나 허리선 밑으로 갔을 때는 멸균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젖은 물건은 오염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외과적인 무균술과 내과적인 무균술에 해당되는 손 씻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과적인 손 씻기, 그리고 외과적인 손 씻기가 있는데요. 각각의 손 씻기의 특징이 좀 다릅니다. 내과적인 손 씻기는 손 씻기를 할 때 손끝이 항상 아래로 갑니다. 아래로 손끝이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 씻기 하는 경우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손 씻기. 그래서 물이 이렇게 손끝으로 흐르면서 우리가 손을 씻게 되죠. 그래서 손끝은 항상 아래로 가 있고요. 손을 이 팔꿈치보다 아래로 두고서 물과 비누를 이용해서 손 씻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고 나서 손에 있는 물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손을 털어서는 안 되고요. 다 씻고 나서 종이타월로 손과 손목을 닦고 손을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완전히 건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종이타월로 수도꼭지를 감싼 후에 잠궈주는 걸 우리가 내과적인 손 씻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과적인 손 씻기와는 다르게 우리가 또 외과적인 손 씻기의 특징은 무엇이냐? 외과적인 손 씻기는 팔꿈치가 항상 아래로 가도록 해서 손끝이 위로 가겠습니다. 손끝이. 그래서 반대로 손끝이 위로, 아이고, 그림이 좀 이상하네요. 잠시만요. 좀 이쁘게 그려볼게요. 네, 손끝이 위로 이렇게 위로 간 상태에서 우리가 손 씻기를 하게 되는데, 손 씻기를 할 때 물의 방향은 그러면은 위에서 손끝에서 팔꿈치 방향으로 이렇게 쓱쓱 하고 흐르는 방향이 이렇게 되죠. 수술방 앞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손 씻기를 할 때 손을 이렇게 손끝을 위로 들고 우리가 손을 씻는 장면들을 좀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씻는 전 과정 동안 물이 손끝에서 팔꿈치로 이렇게 흐르도록 합니다. 이렇게 흐르는 물에서 솔로
손톱 밑에 우리 세균이 굉장히 많죠. 손톱 밑을 깨끗이 솔로 문질러서 닦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독 비누를 묻힌 후에 손가락, 손 전박의 순서로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마찰을 해서 손을 닦게 되겠습니다. 마찰 시간은 2에서 5분 정도 마찰을 해주고요. 다 닦고 나면은 멸균 수건으로 여기는 이제 손을 닦게 되죠. 그래서 손끝에서 팔꿈치로 물기를 닦아서 건조하고 반대편 팔은 또 다른 멸균 수건을 이용해서 또 닦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닦은 후에는 가슴 이하로 내리지 않는다. 이게 외과적인 손 씻기에 해당이 됩니다. 내과적인 손 씻기는 외과적인 손 씻기가 2분에서 5분 정도 걸리면 내과적인 손 씻기는 우리가 물과 비누를 이용해서 손 씻기를 할 경우에는 40에서 한 60초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 제제를 이용했다. 그러면은 20에서 한 30초 정도 해서 손 씻기를 해라 라고 WHO의 손위생 지침에 이렇게 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는 시간도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법도 내과적인 손 씻기는 손끝이 아래로, 외과적인 손 씻기는 손끝이 위로 이렇게 향하게 되겠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과적인 무균법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과적인 무균법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과적인 무균법은 세균, 균의 수를 좀 감소시키는 방향이라서 완전히 멸균적으로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비위관 삽입하는 경우 관장액, 직장 튜브, 여기는 대장균이 있는 부위잖아요. 그죠? 균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균적으로 뭔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관장할 때, 직장 튜브를 삽입할 때, 그 다음에 콧줄을 삽입할 때, 그 다음에 배액관 이렇게 해서 뭔가 피주머니나 이런 것들 달려 있을 때 이 배액관을 비우는 행위를 할 때는 내과적 무균법 정도 요구되는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장루 인공항문이죠. 장루를 교환을 할 때, 그 다음에 귀에 약을 점적할 때, 앞에서 했던 일반 격리, 역격리 할 때 내과적인 무균법이 요구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과적인 무균법이 요구되는 경우는 도뇨관, 우리 인공도뇨 하는 경우, 그래서 소변줄을 낄 때, 도뇨관 삽입할 때, 그 다음에 수술 부위 드레싱 할 때 아주 깨끗하게 멸균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 곳이죠. 그리고 주사약과 관련된 거 준비할 때, 그래서 수술복 착용, 수술 기구 소독 이런 것들 할 때 우리가 외과적인 무균법이 요구된다. 그 다음에 내 몸에 뭔가 침습적으로 이렇게 찌르거나 하는 행위가 이루어질 때, 침습적인 행위, 뭔가 천자를 한다. 흉강천자, 복강천자, 요추천자 이런 천자를 할 때, 아니면 정맥에다가 우리가 주사를 놔야 할 때, 주사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주사약 준비 과정이나 이런 주사, 정맥으로 약물이 들어가거나 할 때 굉장히 멸균적으로 뭔가 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상처, 배액관을 교환을 할 때, 관 자체를 교환을 할 때, 카테터 자체를 교환할 때는 외과적인 무균법. 그렇지만 배관을 비울 때, 피주머니 같은 거 비울 때는 내과적 무균법 정도만 하면 되고, 상처 배관 자체를 교환을 해야 될 때는 외과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멸균 물품을 좀 다룰 때 멸균적으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외과적인 무균법이 요구되겠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